네, 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 이제 오늘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의 대안입니다. 대안. 제일 문제가 하도급법 적용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하도급법 적용 안 되면 지금까지는 잘못하면 민사소송을 가야 됐고, 민사소송은 최소 1년,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조사 자료를 법원에서 제출받아서 입증을 할 수 있지만,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서 조사를 안 하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죠. 네.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대로 죽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중소벤처부가 있거든요. 바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요걸 줄여서 상생협력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 마십시오.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수탁 거래는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건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보다 작아야 됩니다. 반드시 원사업자가 대기업일 수는 없지만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인데 규모가 좀 더 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위수탁 거래에서는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규모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자기의 업에 관해서 수급사업자한테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기업이 자기 공장을 짓는데 건설업체한테 도급을 주는 거는, 이거는 제조기업이 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적용 안 되죠. 건설 위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위탁만 주면 다 적용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게 강력한 거죠. 하도급법이 적용 안 되더라도 상생협력법은 적용이 되는 거죠. 아주 그래서 왔답니다. 짱인 기업이 법이죠. 다만 제재가 조금 약할 수 있는데, 그게 요즘 또 2020년 10월 20일 날 개정법으로 상당히 많이 또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게 제대로 적용되는 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 수급사업자들은 상생협력법도 꼭 알아야 되죠. 아마 이제부터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첫 번째 개론이죠. 이 삼생협력법은 거의 하도급법하고 거의 구조가 유사합니다. 거의 구조가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슷해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납품대금도 60일 이내 지급해야 되고, 음도 할인 가능한 걸 해줘야 되고, 늦어지면 할인료, 그 다음에 지급 대금에 대한 이자까지 다 지급해야 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금지 의무도 보시면 지급기 이내 미지급하는 거 금지돼 있고요. 할인 불가 지급 금지돼 있고요. 대금도 통상보다 낮게 주면 안 되는 부당 대금 결정 금지 의무도 있고, 부당 간액 금지도 있고, 통상 발주량보다 발주량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중단시키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부당하게 수령이나 발주를 거부하거나 위탁을 취소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것보다 위탁하면서 위탁 대금을 증액 안 시켜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금지. 거의 하도법 거의 동일합니다. 강제 구매, 자기 위탁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물건을 수탁 사업자한테 사라고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대물 변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내국 신용장 개설 거부도 안 됩니다. 검사 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걸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 기술을 유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기술 인치를 수탁 업체가 위탁 업체한테 요구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실 때 불이익을 주는 것 금지돼 있고 부당 경영 정보 요구도 금지돼 있고 보복행위 예를 들면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조정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 중소벤처부에다가 신고했다고 해서 그걸로 보복하는 거 금지돼 있습니다. 제재가 조금 약한 게 흠이었지만 이게 많이 보완됐어요. 보실까요? 그리고 좋은 거는 입증 책임이 대부분 다 위탁을 한 업체한테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대금 결정에서도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어요. 오히려 그 하도급법에서는 전환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전환돼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제도죠. 네. 공정위도 약간 이제 배워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 보호를 위수탁 거래법까지 생겨가지고 하니까 양기관이 이게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경쟁이. 공정위도 아마 위기의식을 많이 느낄 겁니다. 지금까지 약간 안일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 집행기관 두 군데 생겨 경쟁을 시키니까 이제 아마 공정위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중소벤처부도 원래 공정위 하던 일을 본인들이 더 확정하게 더 열심히 하겠죠. 양기관이 선의의 경쟁을 아마 이제부터는 하고 있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는요 중소벤처부가 직접적인 제재 권한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고 위반하다고 생각하면 공정위한테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벌점 부과하고 벌점 많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개정법에 따르면 시정 명령권이 생겼습니다. 납품 대금 지급이나 법 위반 중지 또는 향후 재발 방지와 같은 시정 조치 명령권이 생겼고요. 이 거부하면 공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분쟁 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위탁 업체, 수탁 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벤처부 장관한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부 장관은 이 경우에 시정 공고나 명령도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위탁업체가 뺀질뺀질하게 빠져나오고 안 지킨다 그러면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징역형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물론 벌금형이 위주지만 형사처벌이 되죠. 물론 됩니다. 물론 그 고발권은 전속고발죄지만 됩니다. 하지만 상생협력법은 기본적으로 불공정 위수탁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없어요. 시정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그 경우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것에 불과하죠. 거기다가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가 되죠. 근데 상생협력법은 과징금 부과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시정조치는 우리 법원이 시정조치 중에 가장 그 강력하고 필요한 지급명령 제도에 대를 우리 법원이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되고 대부분 입증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력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2020년 10월 20일 날 그런 시정명령 제도가 추가됐다고 해서 이 상생협력법의 그 집행력이 아주 강화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상당히 많이 강화된 거고 기본적으로 적용 범위에 제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도급 적용 안 되면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들고 중소벤처부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에 가는데 곧 세종시로 곧 옮길 거니까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전에 가가지고 그냥 확 접수시켜버리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생협력법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고 알짜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